그러면 이번에는 그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다시 좀 질문을 드리면 일단 1차 합의가 되면서 좀 이렇게 수면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다가 예. 지금 분위기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예. 무슨 뭐 그 공무원 연금 펀드인가요? 그거를 뭐 중국에는 중국 주식은 사지 마라 뭐 그런 것도 뭐 명령을 내리고 코로나 배상 문제도 나오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앞으로 역사가들이 코로나 이후 세계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미중 신냉전이 시작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뭐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는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쓴 애정된 전쟁, 그 책 보면은 저는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앨리슨 교수가 지난 500년 역사를 분석해 보니까 한 강대국이 있는데 신흥국이 강대국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면은 신흥국이 강대국을 쳐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는 500년 동안 16번 사례가 있는데 12번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기술 강국, 금융 강국, 군사 강국인데요. 중국이 그걸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 계속 중국을 칠 수밖에 없다. 그 시나리오 보면은 서로 관세 부과하다가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1조 1천억 달러 미 국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팔고 미국 금융시장 혼란시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중국이 미국 금융회사 사이버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대표님 돈 많으시죠? 대표님 돈이 미국 은행에 있다면 그 은행에 들어가서 계좌를 다 지워버린다는 거거든요.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제 통장에 뭐가 그런 눈먼 돈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네. 그러면 저 미국이 상하이를 군사 공격하고 또 워싱턴 중국이 공격하고 무력전쟁 간다는 신호인데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아마 저 금융전쟁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말씀하시는 공무원 그 중국 주식 투자 못하게 했다고 지금 네. 뭐 노동부 장관이 공문을 보냈는데 트럼프 짓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문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6천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건데요. 근데 그 기금이 아마 중국 주식 별로 투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 국민연금 같은 도 해외 주식 탈 때는 그 MSCI 비중이 있거든요. MSCI. 네네. 그러니까 미국 비중이 높고 뭐 선진국 비중이 높지 중국 등 이머징 비중은 굉장히 낮거든요. 네. 별로 아직 투자는 안 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제가 금융시장에 굉장히 오래 근무하면서 그 돈의 흐름을 보니까 돈이라는 게 눈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규제해도 수익률 높다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공적 기금은 투자 못하게 하더라도 미국의 민간 자본들, 금융회사 자기 자본들, 뭐 민간 자본들은 그런 수익률조차 움직이거든요. 네. 수익률이 높다면 중국적으로 저는 많이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중국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는 거는 중국이 금융시장을 굉장히 빨리 개방하고 있거든요. 저는 머지않아 외환시장도 개방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결국 중국의 수익률이 높다면 트럼프가 민간은 말길 수가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간접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돈이라는 게 반드시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합니다. 미국 시장보다 저는 중국 시장 수익률이 장기적으로도 앞으로 4, 5년은 높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중국으로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국가 간의 문제는 경제의 논리만이 아니라 정치 논리가 상당히 좌우를 하기 때문에 예. 감정의 문제도 있고요. 예. 또 국민들 정서 예.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쉽게 예. 이게 좀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갈등이 예. 이게 마무리가 안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더 심각한 그 일들이 벌어지면서 더 큰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시진핑이 서로를 지금 경계하지만은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또 지금 이번 팬데믹 코로나 사태로 서로 아마 상대방을 덜 신뢰하게 될 겁니다. 제가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작년 9월에 중국 갔는데요. 중국 가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보니까 중국의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시진핑을 오히려 더 지원하고 있대요.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하고 싸우니까 한번 싸워서 이겨봐라.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 국민들 여론조사하면 중국에 대한 혐오증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세계가 저는 걱정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로 사실 전 세계가 하나 되다 보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요.
미국, 중국 정부의 힘은 강하지만 국제기구 힘은 굉장히 약화되고 있거든요. 네. 누가 조정할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좀 세계가 좀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저는. 그러면 그 1차 합의 네. 그 문에 보면은 이제 중국이 뭐 사기로 했던 구매 목록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단서 조항이 하나 있었다. 뭐 이런 어떤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예. 때는 뭐 이게 좀 예. 면제가 되는. 근데 이걸 코로나를 그 사항으로 원인으로 잡아서 이행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예.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중국이 1차 협의 보면은 농산물을 미국 농산 한 2천억 달러 정도 사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아마 안 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면은 또 미국이 너네 중국이 안 사갔지 않느냐.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서로 타다면서 아마 1차 무역 협의가 파기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또 서로 타다면서 금융전쟁하고 있고. 지금 요새 그 언론에서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금융전쟁.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네.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했어요. 아, 그렇죠. 저 국채를 중국이 많이 사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 당시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고 그랬는데 외국인 비중, 중국 비중이 한 2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15%고요. 규모 자체도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도 한 1조 1천억 달러 가지고 있습니다만 규모 자체도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더 심화되면 중국이 저거를 팔아버리겠다. 근데 미국은 중국이 팔기 전에 원금 이자를 동결시켜버리겠다. 아. 저게 이제 금융전쟁이죠. 아. 네, 저기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게 하나의 저는 실현될 수 없는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 정도로 지금 그 심각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군요. 예, 저는 그 정도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추구하는 게 금융강국이거든요.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강국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애국 잡지에서 인용한 그림인데요. 예, 중국이 이거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보면서 정말 부러워합니다. 네. 예, 중국이 보기에 미국 사람들이 100달러 지폐를 30센트 비용을 들여가지고 찍어낸다는 겁니다. 30센트 비용 들어가지고 100달러 지폐 찍어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심지어는 무기 생산을 세계 경제 노릇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기축통화거든요. 네. 중국금도 중국 위안화를 기축통화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덩사오핑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많이 들어오지만 파리도 들어온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 부정적 양면 효과가 있죠. 근데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면 저걸 한번 해본 거죠.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미 국채 중국 보유량이 조금씩 줄어드는데요. 저는 중국이 간을 한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미 국채 팔면요, 사실 전 세계 경제 전부 어렵고 미국, 중국 다 어려워져요. 네. 상대적으로 중국이 그게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는 기축통화 힘을 잃게 하고 자기네 통화 가치를 조금 더 힘있게 만든다고 판단하면 저는 저 짓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 1조 1천억 달러, 이번에 뭐 미국 연준에서 달러 발행하는 거 보면 4조, 뭐 5조 예, 막 예. 이러니까, 예. 1조 1천억 달러, 그 달러 주면 되지. 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예. 그러니까 쉽게 미국 자체에서 그냥 매입할 수 있다 하는 의견. 그 다음에 하나는 일본이나 물론 유럽 같은 서방에서 금방 사줄 수 있다. 이렇게 예. 두 가지 의견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일본이 1조 2천억 달러 중국보다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중국이 1조 1천억 판다고 해도 지금 최근 미국 정부가 2조 4천억 달러 채권을 매입해 줬거든요. 네. 연준이 그걸 찍어가지고 사주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팔게 된다, 판다 소문나면은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해가지고 국채 가격이 급락해요. 그러면 다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같이 따라서 팔 거라는 거죠. 네. 그거 전체 규모가 한 7조 달러 되거든요. 아, 미국 국채의 규모가요? 예,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규모가. 예. 아마 일본은 뭐 안 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러시아가 팔고, 그 다음에 돈의 흐름에 눈치가 빠른 영국도 팔고 그렇게 된다면요. 아마 미국이 돈 찍어내가지고 그 국제를 사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금융시장 개방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핵심 문제가
그 자유 뭐라 그러죠? 외환 교환? 그 부분, 그러니까 외환 시장도 개방을 할 것이냐 이 이슈잖아요. 그게 이제 남아있는 문제죠. 네.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은 뭐냐면요. 지금 트럼프가 중국 투자를 막지만은 미국 사적 자금은 중국과 가지고 금융으로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했는데요. 그 이후로 작년까지 중국이 미국하고 교역해서 약 5조 3천억 달러 돈을 벌어갔거든요. 네, 미국은 한마디로 그 돈을 찾아오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미국은 제조업에서 도저히 찾아올 수가 없거든요. 미국이 잘하는 건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이에요. 문호신 재무장관도 골드만삭스 출신이거든요. 누구보다 금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중국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그 돈을 금융에서 찾아오겠다. 뭐 이런 의도인데요. 근데 중국이 금융강국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지금 빨리 개방하고 있어요. 작년에 외국인들한테 은행을 다 개방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생명보험회사, 펀드운용사, 자산운용사, 증권회사까지 다 개방했어요. 근데 원래 그 작년 말 계획은 중국이 올 12월 달쯤에 증권시장을 개방하겠다, 증권사를 개방했다. 근데 지난 4월에 다 개방해버렸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외환시장이거든요. 외환시장만 개방하면 저는 중국의 금융시장이 거의 다 개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결국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한 금융강국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지금 고정환율에 비슷한 변동환율제 그거를 저는 자유변동환율로 바꾸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 아마 세계 경제, 글로벌 중국 경제 충격이 클 텐데요. 뭐 그리고 나면은 아마 미국 사람들이 중국 가가지고 유택의 자금들이 중국 가가지고 저는 큰 돈을 벌어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벌어들인다는 게 그들의 어떤 금융 뭐라 그러죠? 운용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좀 어리버리하고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벌어들인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97년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그 금융시장, 자본시장 거의 다 개방해버렸거든요. 그때 외국인들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엄청난 돈을 벌어갔지 않습니까? 중국은 지금 금융은 상대적으로 뒤져 있어요. 그게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금융은 상대적으로 뒤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국의 기업들 보면은 이제 뭐 국영 기업들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이 지분의 막 60%, 70%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뭐 상당히 폭등을 한다 해도 물량을 좀 풀면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과연 우리 그 자본주의 세계 사람들이 들어가서 돈을 과연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을까? 뭐 이런 회의를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업은 우리도 중국으로 많이 진출해 있고, 그 다음에 뭐 미국 다른 나라에도 중국에 진출해 있는데요. 기업은 투자해야 되니까 시설 빼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그게 굉장히 저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식시장까지 중국 정부가 굉장히 앞으로 커질 텐데, 근데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채권시장,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엄청 규모가 빨리 확대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의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17%까지 올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중국 주식시장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7% 안팎이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나라 GDP만큼 주식시장 비중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남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금 넣었다 다시 찾는 게 뭐 기업처럼 그렇게 저는 어렵지 않으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재선 때문이라도 중국하고는 계속 긴장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파국까지는 가지는 않지는 않을까요? 결국 그거는 서로에게 큰 해가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에서 딱 서로 물러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동안 합의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두 분 다 판단을 잘못하면 파국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정된 전쟁 그 시나리오를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분이 합리적이라면 거기까지 안 가는데, 근데 뭐 세계가 1차 전쟁, 2차 전쟁, 이런 거 전쟁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게 우연한 사건에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보면은 전에는 느낌상 그 정치인들끼리 어떤 이게 오고 가는 정도 감정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예. 국민들 자체가 예. 뭐 중국 사람을 싫어하고 중국인들은 뭐 미국을 싫어하고 뭐 예. 이런 게 되게 심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중국이 뭐 정치적, 사회적 그런 거 다른 나라 국민들한테 신뢰를 굉장히 잃은 게 많죠. 네. 예, 저는 그 몇 년 전부터 올해 그 중국 시장 투자해가지고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저 금융회사 CEO한테 가서 좀 이야기하면은 야, 중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야. 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대부분의 인식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중국이 그 사회적, 뭐 정신적 세계 지주는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는 시장주의였어요. 자유시장주의. 그 다음에 미국이 세계를 제패한 건 자유민주주의라는 큰 이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그런 게 없어요. 세계를 지배할 그런 이념이 제가 생각에는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에서 이득을 보자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중국을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저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보면요.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중 83%가 중국에서 벌어온 돈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한번 보면 우리 중국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외에서 벌어둔 83%가 무역수지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돈인데. 그렇죠. 아니, 뭐, 우리가 장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한 사람이 우리 매출의 83%, 그러니까 우리 이익의 83%를 해주는 고객이라고 하면, 완전히 이 사람 눈치 볼 수밖에 없죠. 대단한 고객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국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그동안 눈치를 봤죠. 근데 이게 참, 이게 이데올로기라는 게 무서운 거라, 네. 거기가 이제 공산주의고, 또 우리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민족적 감정, 이 네.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중국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터부시하고 예.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예. 그리고 그런 그 국민들의 정서 때문에 정치인들도 뭐 그 어떻게 좀 행동하기가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예. 사실 제가 역사가는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중국한테 큰 소리 쳤던 시절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최근 한 20년이에요. 근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는 중국에서 계속 이득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무역에서 이득을 냈는데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하고 중국의 채권시장, 뭐 주시장이 굉장히 좀 빨리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금융으로 이득을 봐야 된다는 거죠. 금융으로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금융으로 기업들 단위에서 또 이렇게 벌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개인들이 주식 투자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가져오는 걸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개인이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기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지금 해외 주식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예, 작년에 해외 주식 비중이 작년 말 기준으로 23%였고 국내 주식 18%였거든요. 해외 주식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네. 국민연금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내 주시장이 국민연금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고 그 다음에 우리 주가가 2011년 이후로 거의 정체거든요. 그래서 해외 나갈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이런 연금이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많이 늘렸는데 31%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많이 냈네요. 예. 근데 그 31% 수익이 무슨 의미냐면요. 국민연금이 한 해 가입자한테 지급할 돈 이상입니다. 해외 주식투자에서 번 돈. 그래요? 그 예. 정도예요? 작년에 국민연금 해외에서 번 돈이요.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금융으로 지금 국부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작년에 그게 좀 31% 비정상적이죠. 올해는 수익이 좀 마이너스일 텐데요. 근데 그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었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저는 3, 4년, 뭐 4, 5년 본다면은 미국보다는 중국 시장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개인들도 뭐 국민연금이 대신 운영해 주니까 예, 개인 우리 자금이 국민연금에 들어가 있으니까 대신 그 국민연금 주식 투자 해 주는 거죠. 근데 개별적으로 저 여유자금이 있다면은 국민연금 외에도 여유자금이 있다면 저는 중국 관련 주식, 특히 내수 1등 우량주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투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런 종목으로 한 증권사 랩이라는 상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펀드도 있거든요. 그 비중을 서서히 좀 늘려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런 긴장 관계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투자의 어떤 그 맥을 잡아야겠네요. 예. 그러면 어쨌건 그런 긴장 관계로 가지만 파국은 오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보시는 거죠? 예, 제가 파국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예. 있는데요. 근데 만약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금융전쟁,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이 오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를 안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느 쪽에다 투자를 해야 되나요? 미국 쪽에 투자해야 되나요? 중국 쪽에 투자해야 되나요? 그때는 저는 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금 네. 투자. 예. 예, 지금도 저 금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금 투자하려면은 우선 달러 가치를 생각해야 되고요. 금은 달러로 표시되니까 저는 앞으로 4, 5년 달러 약세라고 있기 때문에 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난 돈을 풀고 있거든요. 또 돈 풀면 금 가격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요새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경제학자들 보면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나 블룸버그 보면은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 보니까 한 면에다가 인플레이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떤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 온다. 이렇게 주장을 비교해 놨는데요. 네. 그만큼 논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지금 재정 지출도 많이 늘지만 통화 정책도 엄청 돈을 많이 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다. 돈 풀면 결국 물가가 오른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올랐던 이유는 전 세계가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통화 승수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통화 승수라는 것은 보통 M2 강의 통화를 번원 통화로 하는 건데요. 미국도 과거에 한 11배, 8배 갔다가 지금 4, 5배로 떨어지고, 일본은 12배에서 3배로 떨어지고, 우리나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 이전에 27배에서 지금 15배로 떨어졌고,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지금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른대요. 그게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 수준에 돌아가면 아마 엄청난 인플레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2, 3년 이내는 아니라고 보는데 2, 3년 후 좀 멀리 생각하면은 또 인플레 문제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되거든요. 인플레가 오면 또 금값 오르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세계 정말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상황을 예측을 하든 그렇게 밝은 전망이 별로 안 보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기에는 포트폴리오를 여러 가지로 구성해놔야 되죠. 자산 배분을. 네, 자산 배분을 잘 해놔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금도 있고, 혹시 모르는 미국 국채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근데 저는 뭐 앞으로 제 금융자산 중에서는 중국 비중을 올 하반기부터 제일 좀 많이 저는 사실 작년까지는 올 연초까지는 금 비중이 높았어요. 아, 네. 네, 근데 올 하반기부터는 중국 비중을 좀 많이 늘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 역시 그 교수님도 그 중국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ETF를 추종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액티브하게 저는 개별주를 선별하시나요? 개별주는 안 삽니다. 왜냐하면 개별주를 잘 모르고요. 왜냐하면 개별주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ETF 아니면은 그냥 펀드, 랩 이런 상품을 이용하려고. 아, 네, 그렇군요.